안녕하세요. 안지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이 심각하게 접어들고 있는데 걱정이 많은 분들 중에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까? 학교에 보내도 될까? 이런 걱정들 많으신데요. 지금까지 과연 아이들에 있어서 감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데요. 개학을 제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안전할까에 대한 걱정이 많겠습니다. 이 자료는 언론에서 보기 힘드신 내용일 텐데요. 실제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아에서 감염이 확인된 명단이 되겠습니다. 전체 명단은 아니지만 1월 28일까지 접수된 내용을 보면 역시 주로 거주지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보고된 지역은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이었고 이 공란들은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게는 생후 8개월부터 많게는 15세까지 분포되어 있네요. 증상은 없는 것부터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목이 아픈 경우도 있었습니다. 폐렴으로 진단된 경우도 있었고 CT 촬영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전반적인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제지양 의과대학 소아병원에서 그동안 소아 청소년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했던 내용들을 묶어서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제지양은 우리말로 저장성에 해당되는데요. 아주 큰 의과대학이고 병원이 있습니다. 이 논문이 나오기 전 1월 31일까지 중국에서 소아 환자가 28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연령은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부터 17세까지였습니다. 이 가운데 제지양 지역에서만 무려 10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의과대학 소아병원에서 환자들을 모아서 경과를 발표했던 것이죠. 이 아이들은 주로 가족 내에서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경과는 좋았고 아직까지는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1 내지 2주 내에 회복이 되었고요. 증상을 살펴보면 아무런 증상이 없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단지 가족 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돼서 같이 검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아이한테도 감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결과도 있었고요. 그다지 열이 많이 높지 않은 미열이나 중간 정도의 열이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피곤하다든지 가래가 없는 기침, 코막힘, 콧물, 일부는 또 가래가 섞여 나왔고 목이 아프거나 두통, 근육통, 전반적으로 감기 몸살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위장 증상으로 구역질하거나 구토, 설사를 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의료진들이 중심이 되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어떤 기준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잠복기는 1에서 14일, 연령대는 1개월에서 17세, 역시 마찬가지로 감염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거나 가족 중에 환자가 있을 때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증상은 열이 없는 경우도 있고 폐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증상들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고요. 경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1 내지 2주 내에 회복되었고 소아는 성인보다 다행히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래가 많이 끓고 숨이 찬 그런 하기도 감염까지의 증상으로 번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아직까지는 소아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이 고무적인 것이 되겠죠. 그동안 대개의 감염이 아주 고령이거나 아니면 아주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서 문제가 되고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는 소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에게 감염된 보고는 없는 것으로 이 논문에서는 밝혔고요. 아직까지는 소아 감염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겠다.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바로 며칠 뒤에 신생아에서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신생아도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임신부의 태반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넘어가지 않을까 의료진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치료면에 있어서는요, 일반적인 감기 몸살이나 기관지염, 상기도 감염하고 치료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휴식을 취해야 하고요. 아이에게 잘 먹이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도록 해서 면역력을 잘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증상에 대한 치료로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몸을 닦아주고 해열제를 써서 고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열성 경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경련이 있을 때는 경련을 가라앉히는 항경련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폐렴이 진행돼서 몸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산소를 투여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인터페론이라든지 항바이러스제를 써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치료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치료를 시도해보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항생제의 경우에는 세균이 2차적으로 감염이 됐을 때는 필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기타 다른 약제들도 써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이 사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를 면회하고 있는 아빠가 눈물을 훔치며 자리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아이가 감염이 됐을 때도 중요한 것은 격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예방법입니다. 이 논문은 일반인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의료진이 보도록 만든 것이지만 예방법만큼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써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함께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인 것이지만 기침 또는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려라. 손을 자주 씻어라. 외출한 다음 기침할 때 입을 가린 후에 먹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온 뒤 손을 깨끗이 씻기 전까지는 입, 코, 눈을 만지지 마라. 장난감 소독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장난감을 56도씨에서 30분간 소독하거나 75% 알코올 또는 염소가 들어간 소독제로 소독하거나 또는 자외선을 쬐서 소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요. 야생동물을 먹거나 만지지 말고 야생동물을 파는 시장에도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이 보는 교과서는 어떤가요? 초등학교 5학년 보건교과서 일부 내용입니다. 맨 아랫줄에 보면 감기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기침이나 재채기는 손을 가리고 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의 상식하고 완전히 다르죠? 질병관리본부나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옷소매를 이용해서 입과 코를 가리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는 손으로 가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기침 예절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까지 소아청소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경과가 좋고 사망자도 없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무엇보다 예방법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침 예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대로 옷소매를 이용해서 기침을 하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이번 내용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위에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